이제 이거 프린트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이제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차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저희 팀 소개 간단히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마고등학교 1학년 학사 일정 말씀드리고, 이제 시험지에서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는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저희가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그 저희 팀 소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이 좀 잘 나왔는데, 저는 류재빈 강사고요. 이제 작년까지는 동탄하고 서울의 성북명인학원에서 고3 대표 강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자들 좀 잘 만나가지고 5년 동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의대, 치대 다 보냈고, 이제 요건 동탄에서도 지금 저희 조교 하시는 분께서 제 제자인데 건대 수의에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 제자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 아웃풋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고3 최상위권만 수업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고1, 2도 같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3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세마고 담당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여기 계신 팀 선생님들끼리 학교를 좀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는 세마고 1 담당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학사 일정 나와 있죠. 근데 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 세마고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사실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학사 일정 자체가 1학년 1학기 때는 수학 4항이 진행이 되고 1학년 2학기 때는 수학 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크게 뭐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 중간 기말 입장에서 보면 1학년 1학기 전 범위 기간 동안 절반 정도 나눠가지고 중간고사 범위, 그다음에 수학 상위 뒷부분이 기말고사 범위, 그다음에 1학년 2학기가 스타트가 되면 수학 하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 범위, 그다음에 중간부터 끝까지 해서 아마 1학년 기말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고는 학생증이 막 심하게 변동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세마고는 아마 작년하고 비슷한 기조로 갈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내신 시험지 분석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원본 시험지는 그 작년하고 재작년을 제가 그냥 뽑은 거예요. 변별력 있는 문제만.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시중 문제집에 있는 거 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이제 변별력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험지를 좀 이제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서 보통 발췌가 돼서 출제가 됐는지를 좀 알아봤거든요. 4페이지 보시면 1학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있는 문제는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EBS에서 나온 문제집.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4%하고 7%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서 숫자를 조금 변형하거나 그래프는 그대로 차용하거나 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 학생들도 모의고사를 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 기출에서 좀 어려운 문항들도 내신에서 차용해서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제가 내신 시험지를 분석하면 거기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고난도나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차용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 있는 문제의 유형이 올림포스 고난도하고 학력평가 평가원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지, 거기 있는 문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다고는 유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마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치 정도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올림포스 고난도하고 모의고사에서 거의 겹쳐요, 우선은. 물론 여기 있는 문제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교재들 있잖아요. 블랙라벨이라던가 뭐 내신고쟁이 이런 데서 차용이 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올림포스 고난도나 모의고사 문제, 학력평가 문제에서 대부분은 겹쳐요, 우선은. 그래서 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3월 달부터는 이제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많은 걸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전부 다 풀고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는 집중적으로 좀 풀 거는 올림포스 고난도하고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풀어줄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게 학교가 세마고가 또 일반고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또 주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수업을 저희가 더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주중에 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기숙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토하고 일요일 날 좀 제한된 시간 동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또 수학만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또 애들이 또.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워낙 바쁘기 때문에 작년까지 저희 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토하고 일요일 날 수업만 하셨었거든요, 3시간씩. 근데
이게 세마 같은 경우에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사실상 양치기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 팀이 세마고를 담당하게 된 순간부터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이제 5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는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정규반이 우선 개설이 될 거예요. 3월 달 때. 그 시간은 우선 안 나있는데 우선 미정인데 아마 이대로 갈 것 같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12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예요. 우선은.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토요일 날 3시간, 일요일 날 3시간 해가지고 진도는 나가는데 그 해보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6시간 수업만으로는 이걸 커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6시간 정도면 충분히 알아서 학습을 잘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마주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애부터 못하니까 전부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 위주로 수업을 또 진행을 계획을 짜버리면 나머지 학생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그냥 늘리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시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시간을 흔들어 버리면 국어하고 이런 걸 또 못 듣는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고정으로 두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가 매주 저희가 인강을 찍어서 보낼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토요일 정규반 때 저희가 다룰 거는 올림포스 고난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하면 매년 문제 그 출제 패턴을 보면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는 차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기본적인 문제는 올림포스 고난도 하고 학평 모의고사 4점짜리를 웬만하면 풀어줄 건데 학평하고 모의고사도 선생님 재량껏 예를 들면 최근 3개년치 풀어주면 양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왠지 거기서 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 다 풀 거예요. 우선은 1995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부 다 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면 우선 거기 안에 무조건 하나 걸리겠죠. 왜냐하면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 직전에 애들한테 얘 이거 나올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100% 적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으면 진짜 100% 적중이 될 수 있게끔 다 다루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 하고 학평 모의고사는 이미 교재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94년도 문제부터 2021년도까지 4점짜리 문제를 전부 다 수록해 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아직 출판이 아직 안 됐는데 그 교재에 보면 레벨 1, 레벨 2, 변별력 1, 변별력 2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각 단원당 변별력 이렇게. 그러니까 레벨 1은 3점짜리예요. 3점짜리. 그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3점짜리는. 그래서 애들 이제 풀 때 과제할 때 좀 기분 좋아라고 내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문제 풀어줄 건 요거예요. 요거. 레벨 2는 모의고사에서 쉬운 4점 수준이고요. 변별력이라고 변별력이는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요 4점짜리.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위주로 제가 다뤄주긴 할 거예요. 우선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년도 수능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량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정규반 3시간,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다 풀어준다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때 다룰 난이도는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허리라인에 있는 문제. 딱 요 정도 수준은 다뤄주고 엄청 어려운 문제 있죠. 이거는 저희 팀에서 시간 내가지고 매주 저희가 여기 하고 나서 촬영해서 매주 링크 보내줄 거예요. 매주. 빠짐없이 계속.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제 수업 때 총 6시간 수업을 하겠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6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킬러 문항하고 이제 그 내신 때는 50분 제한된 시간 동안 세마 같은 경우에는 한 25문제, 30문제 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분 제한된 시간 동안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떠한 문제 유형에서는 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 같은 게 좀 있어요. 수학 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업 때 제가 최대한 다뤄주겠지만 제가 뭔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도 인강 촬영해서 같이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인강이 매주 아마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분량으로 또 나갈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반 6시간에 인강 2시간까지 플러스하면 한 8시간 정도 매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불러가지고 저희가 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얼굴도 보면서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좀 여건상 코로나도 좀 요즘 심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기숙에 있다 보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인강 좀 타이트하게 좀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매주 2시간 분량을 또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세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작년 시험지까지밖에 분석을 못하니까 올해 시험지를 미리 분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근데 올림포스 고난도 하고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세마 같은 경우는 3월 중순 언저리에 선생님들이 그 갱지에다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또 줘요. 풀어야 되는 문제를. 갱지, 그, 아시죠? 그 갱지, 그 엄청 오래된 종이, 그, 거기에다가 문제를 한 5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또 줘요. 근데 그것도 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다뤄주긴 하는데 학교에서도 안 듣고 와요, 애들이 또. 거기다 병든 닭처럼 이제 거기서 자고 있다가 하고 나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도 제가 따로 인강 촬영해가지고 또 보내줄 거예요. 또. 최대한 정규반하고 인강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저희가 잡고 가르칠 계획이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정규반 때는 이 허리 라인에 있는 문제풀이를 제가 우선 진행을 할 거고, 저희 팀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킬러 문제를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인강 촬영을 계속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중순에 나눠주게 되는 그 갱지 프린터도 그건 제가 직접 풀어서 다시 인강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빈틈이 없게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고3 최상위권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 고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능 시간이 되게 길어요. 쿨타임이 100분이니까 1시간 40분 동안 넉넉하게 잡고 풀면 괜찮거든요, 사실은. 내신 아시다시피 이게 50분 동안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하는 극상위권 학생들도 중간에서 실수해버리면 등급이 무조건 까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 엄청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내신에 돌입하게 되면 이게 시간도 제한돼 있고 이게 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허리 라인에 있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정규반에서 다루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좀 꼼꼼하게 인강 좀 촬영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등급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리를 최대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1학년 정도는 이제 시험 문제 유형하고 이제 커리큘럼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5페이지 있잖아요.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비 고1이지만 그 애들이 이제 2학년도 되고 3학년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마고가 이제 제가 이제 2, 3학년을 좀 가르쳐 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확실히 EBS를 좋아하세요. 확실히. EBS를. 확실히 좋아하세요. 확실히. 그러니까 1학년 교재에선 EBS 문제를 차용할 수 있는 문제집이 올림포스 고난도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좀 차용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물론 거기서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문항 분석을 해보면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대부분 겹치고, 2학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그림 보이시죠, 이제? 그 위에는 내신 문제예요, 내신 문제. 세마고 내신 문제고, 밑에는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특강. 그림이 완전 똑같죠, 그림이. 그러니까 위에는 애가 덧칠해 놓은 거고, 밑에는 그냥 수능 특강 원본이에요, 원본. 그러니까 아예 그림을 복붙을 해가지고 그냥 문제도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하고 2학년의 내신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학교가 EBS를 엄청 좋아해요, 우선은. 그리고 이게 공교육이다 보니까, 국공립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사설 문제집에서 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블랙라벨이라든가 하이퍼 수학에서 비슷한 거 떼우면은 약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최대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차용하기 위해서는 EBS가 제일 좋아요. 공교육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마고는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심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번에 정규반 할 때 EBS 문제는 웬만하면 풀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여기 자제분 중에 첫째이신 분 계신가요? 각오하고 계시죠? 네. 세마고를 보내셨다는 말은 내신이 그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매우. 그러니까 그 세마 고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고2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때 최대한 잘 나올 수 있게끔 인강도 촬영해서 보내주고, 정기반 때도 농담 한 번도 안 하고 애들 자면 그래도 깨워가면서 열심히 할 건데, 어쨌든 중학교 때 날고 긴 애들 다 모였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은 타이트하게 잡을 거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정시 대비까지 쭉 해야 되는 학교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고3을 최상위권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고1 때 내신 때 좋은 등급이 나오면 제일 좋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고1 때 원하는 등급이 조금 못 미친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 좀 대비를 해가지고 정시까지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수업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3학년 때까지 좀 쭉 가가지고 수능 잘 볼 수 있게끔까지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리 부분인데,
이제 모든 과목 쌤들이 하시는 거대로 저희도 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애들이 만약에 그날 배운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과제라던가 과제 수행도라던가 아니면 뭐 시험을 봤다고 하면 이제 뭐 테스트 결과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딸이 있어요. 한번 놀라셔야 되는데? 한번 놀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동안 아닌가요? 오늘 일부러 약간 룩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원래 자식이 있기 전에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님들이 아니 왜 애들을 이렇게 믿고 보냈으면은 그냥 굳이 뭐 진도라든가 과제 수행도를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라고 했는데 제가 딸이 이제 30개월이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똥은 쌌는지 밥은 먹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어플에 키즈노트라고 그 애들 뭐 이렇게 생활한 거 찍어서 올려주고 그걸 저도 유심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 이게 어머님도 다 같은 마음이구나. 이게 애들이 그런 30개월이가 커서 지금 고1이 된 거잖아요. 그거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문자를 거의 1000자 넘게 보내요. 제가 그날 뭐 했고요, 뭐 진도는 뭐 나갔고요, 테스트는 뭐 봤는데 애가 자네요. 그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도 주세요. 그럼 제가 자는 거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저희 애가 공부 열심히 하네요.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아셔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최대한 문자는 좀 길게 보내드리는 편이고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제가 개인번호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전화 주셔도 되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만 주시면 제가 확인 바로 하고 바로 전화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뭐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확답은 바로 드릴게요. 그래서 문자는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이제 뭐 좀 길게 나가고요.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또 기숙에 있다 보니까 주중에 또 시간 내서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쫙 찍어서 보내요. 이제 애들이 쫙 찍어서 보내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저희 때는 손으로 막 적었잖아요. 이렇게 요즘 또 아이패드 좋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가지고 제가 음성까지 넣어가지고 또 보내줘요. 이렇게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질의응답하면 최대한 그날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밑에 유튜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정규 시간 6시간 제외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돌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다뤄줄 거고요. 교재는 여기에 지금 저희 계획한 거는 무조건 끝낼 거예요. 무조건 끝낼 수 있게끔 저희가 무조건 계획을 해놨으니까 최대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간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